75년이나 된 소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시대의 필독서가 됐을까요? 심지어 안내서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오늘 이 오래된 책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낡은 소설이 어떻게 마치 우리 시대를 미리 내다본 예언서처럼 읽히게 됐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7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혼란과 공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책은요, 재앙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 재앙 속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돕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팬데믹 때 봤던 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 바로 그거예요. 아마 그래서였을 거예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섰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 오래된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현상 하나만 봐도 이 책이 가진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가 알베르 카뮤, 그리고 페스트라는 저주가 덮친 도시, 오랑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알베르 카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전쟁이나 억압 같은 말이 안 되는 상황들, 즉 부조리와 싸워온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그의 모든 고민이 이 책 페스트 한 권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그의 평생 화두였던 거죠. 이야기는 여기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그런 도시예요. 다들 그냥저냥 살아가던 곳이죠. 끔찍한 재앙이 모든 걸 뒤덮기 바로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길거리에 죽은 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도시의 모든 문이 굳게 닫힙니다. 완전한 봉쇄죠. 불과 몇 주 만에 평범했던 일상이 그냥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소설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극한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기자 랑베르입니다. 이 사람은 탈출을 선택해요. 밖에 있는 연인에게 가야 한다. 내 개인적인 행복이 먼저다. 이거죠. 두 번째는 파늘루 신부입니다. 이분은 초월을 택해요. 이 모든 재앙은 신의 뜻이다. 우린 이걸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인 의사 리유.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저항합니다. 대단한 영웅 심리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의사니까 환자를 추려야 하니까 매일매일 패스트랑 싸우는 거죠. 여러분은 이 셋 중에 누구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의사 리유가 한 말이 소설 전체를 관통합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이다. 엄청나죠? 대단한 구호나 이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 카뮤는 바로 이게 진짜 저항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진짜 의미, 그 숨겨진 뜻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건 그냥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카뮤가 말하는 패스트는요, 진짜 그 병균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전체주의, 아니면 그냥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처럼 인간의 삶을 짓밟는 모든 거대한 부조리, 그 모든 걸 패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패스트는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소설 속 패스트는 뭘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점령을 상징합니다. 그럼 도시 봉쇄는요? 그건 바로 나치에게 점령당한 프랑스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자원봉사대는? 그렇죠. 바로 나치에 저항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인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소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지 않나요? 그리고 카뮤는 말합니다.
이런 거대한 패스트는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르라는 인물이 자원위생대를 만들고요. 심지어 그렇게 탈출만 생각하던 기자 랑베르가 결국 남아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해요.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연대라는 걸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자, 이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죠. 마침내 패스트는 끝납니다. 도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죠. 하지만 주인공인 의사 리유마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수십 년간 잠복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언젠가 다시 쥐들을 깨워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 와, 정말 소름 돋죠? 이 문장이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에 더 무겁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책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또 다른 패스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대를 초월한 일종의 생존 지침서 같은 거죠. 카면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이 질문 하나를 툭 던져넣고 끝냅니다.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만 있는 것도 아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라 될 테니까요.